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 생리학이라고 하는 걸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믿음이 없어서 못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할 거는 항상 적은 병 때 이렇게 1에서 치료하면 2까지 갈 일 없고 설령 2에서 치료해도 3까지 갈 일 없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병이든지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된다. 이럴 때 그럼 이런 병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근본적으로 오는 원인 자체를 모르면 그 원인을 치료해서 결과를 없애는 치료 효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학은 제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 말 뜻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원인을 생리치를 1, 2, 3, 4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잇몸이 보니까 손으로 눌러보니까 말랑말랑하니 부서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안이 아프고 통증도 오고 이도 시리고 차은 것도 뜨거운 것도 먹기가 예민해요. 그러면 염증이 있기 전에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은 건 결과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부은 게 원인이니까 염증이 우리가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염증이나 부은 건 결과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산도가 높지 않고는 우리 몸은 부을 수가 없어요. 또 혈질이 강산성화되기 전에는 주변 조직이나 치아의 신경 표면을 녹여서 이가 시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시리다든가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혈질이 강산성화됐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 한 부분을 혈질을 강산성화시키려고 하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야 돼요. 그럼 오래되려고 하면은 일단 혈관이 막혀야 되겠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이 있어야 돼요. 어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내 이론은 어혈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인체에 골고루 분산되면 특별한 병이 없이 좀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모여버리면은 그 적은 어혈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요점 정리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지고 산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 말을 하면은 사실 이 말기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것 갖고는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 표면이 녹으려고 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부식시켜야 녹아요. 잇몸도 녹이려고 하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염증인자거든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염증이 생긴 걸 염증이라고 하지 강산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시각이 없으면 산을 해독하려고 못하겠죠. 또 산도가 그 부위에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피가 오랫동안 못 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양의 혈전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강산은 모든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을 응고시킨다. 녹이고 응고시킨다. 내가 이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의 이치와 생리 이치의 진단 시각 두 가지를 하필이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이가 흔들려가서 다 뺐는데 임플란트를 하라고 그러는데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 하려고 하면 인공뼈라도 덮어줘야 그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데 인공뼈를 넣어주면 녹아서 없어져요. 왜 녹아라면 녹았다가 왜 녹았을까요? 강산의 화학 반응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인정만 한다고 그러면은 39번, 18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놓고 새로운 어혈이 안 만들어지게 8번을 빼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인공뼈를 심으면 이게 과연 녹겠느냐, 그대로 뼈로 굳어지겠느냐. 완벽하죠. 근데 이게 근본 원인, 산도가 높은 건 생각 안 하고 녹았으니까 인공뼈 넣고 거기다 자꾸 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러다가 또 이 빼려고 하고 수술하려면 그냥 못 하잖아요. 또 마취하면 그 옆에 거 또 망가지고 마취하면 그 옆에 거 또 망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 전체를 잃는 이런 폐단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답답해서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제 말복 됐고 큰 더위도 이제 말복 지나면 누그러지겠죠. 오늘 강의 주제는 통풍이네요. 사실 이제 제가 이게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 주제를 이제 1시간 전에만 주제를 줘라 그러는데 딱 생각 있게 들면 강의 주제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머릿속으로 마음이 갑갑해요. 어떤 면이 갑갑하냐고 하면은 사실 통풍하면 그냥 100명 치료하면 적어도 97명 완치. 이게 바로 통풍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학문으로 심전생리학을 바라보면 통풍은 통증이 엄청 왔다가 병원에 가도 주사 한 번 맞으면 몇 개월 또 괜찮다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게 통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전생리학은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하면 치료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현대 사람들이 심전생리학을 쉽게 이해를 못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 논문이나 이제 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자주 반복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대의학은 진단시각 자체에서 이미 50%가 진단시각에서 빠져 있다. 그게 뭐냐? 생리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시각 50%가 빠져 있다. 이 말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걸 참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게 차이점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감염성 질환한테 이렇게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현대화학으로 보면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심지어 생리학을 이렇게 보면 생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법이거든요. 우리가 수학의 그 공식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꿰뚫어 보면 어떤 숫자를 갖다 대도 어떤 재원을 다 풀어낼 수 있듯이 생리학 자체를 이해해버리면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증세가 와도 우리가 처음 접하는 증세라고 해도 외형상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역으로 풀어서 해결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생리학이에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책을 쓸 적에 동양의학이나 우리가 현대 서양의학은 생리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 시각이 없기 때문에 생리치와 화학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한 결과물을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도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에 치료 변화가만 일어나는 방법으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료하려고 달라드니까. 근데 또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마 대중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무리 치료해도 완치가 안 되니까 의술은 참 어려운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하고 쉬운 거하고 따지면 수학의 구구법 그 공식처럼 어떤 그 공식을 우리가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이치 그 공식을 이해하면 어떤 증세든지 공식에다가만 들여다대면은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의학이 발전되고 우리가 동양의학은 경험방으로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생리 공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어렵고 의술의 신비 어떤 명약 하나만 가지면 치료가 될 걸로 그러면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푸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통풍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통풍은 주제가 간단한 거예요. 통풍이라고 하는 게 어떤 증세냐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그 소화시키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마치 퇴비가 뜨는 거나 원리가 같아요. 퇴비 뜰 때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우리 인체 120조만이나 되는 세포들도 따지고 보면은 다 미생물이에요. 우리가 덩치가 큰 건 체세포 개체수가 많은 거고 덩치가 작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없고 적은 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세포 한 마리가 이렇게 독립되는 거 따로따로 사는 거고 덩치가 큰 건 여러 명이 모여 사는 거고 근데 다 이렇게 분해해 보면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라는 거거든요. 생리치가요. 이런 생명체들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그게 소화 과정이 뭐냐고 하면 산화작용이거든요. 산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라. 이 산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산화 과정에서 물질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소화 과정에서 소화 과정에서 산화 과정으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질소가스가 배출되는데 이 질소가스가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요산이다.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의 종류도 따져보면 우리가 먹는 영양분의 가지수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 가지수가 다른 만큼 산의 성분도 우리가 따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게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우리가 요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체 상태에서는 호흡기를 통해서도 물이 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또 모공으로도 빠져나가는데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건 신장을 거쳐서 소변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는 소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 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여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혈액 속에 질소의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제 질소라고 하는 건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체는 어떤 작용을 하냐고 하면 우리 한 몸이라도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산소 공급이 적게 되고 산소 공급이 적게 가는 데는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온도가 차온 곳에 가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돼서 거기서 결로처럼 산도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자꾸 높아져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세포를 녹일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바로 통풍성 통증이다. 그러면 이게 생리치 진단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신장과 간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질소가스가 정상이라고 하면 쓸개 담즙이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독을 못하면 이게 혈액 속으로 파고 들어와 버려요. 그럼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근데 혈액 속으로 장 속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그 질소가스가 혈액 속으로 들어온 직접 원인은 쓸개 담즙이 성분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그 바뀐 원인은 간 기능이 떨어진 건데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간 저 혼자 절대 기능이 안 떨어지거든요.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야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고지혈증의 혈질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또 산소 부족이 간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간이 혈액 속에 있는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하면은 어때요? 갈수록 산도 혈액 속의 질소의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밀도진 혈액 속에 질소가스가 높아진 것이 내 인체 중에서 피의 유속이 느려서 온도에 찬 곳이 기체가 액체화되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산이 모아져서 이게 피부를 주변 조직을 녹일 정도로 밀도가 높아졌을 때 저는 이걸 강산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했으면 치료 방법 이미 제시했잖아요.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 놓고 그게 왜 우리가 통풍 오면 이제 우리 인체 어느 부위도 통풍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손끝, 발끝에서 제일 먼저 옵니다. 왜냐?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순환시킬 때 가장 먼 곳, 말초모세혈관이 먼 곳이 대체적으로 손끝, 발끝이 해당하거든요. 근데 왜 그곳에서 발생했느냐? 그것이 온도가 차기 때문에. 온도는 왜 차졌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해졌냐?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산소가 부족해져서 거기가 온도가 떨어졌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혈액 속에 있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마치 결로 현상처럼 그곳에 와서 기체가 액체화돼서 농도가 그 혈질이 강산성화 정도로 고농축이 되니까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니까 녹을 때 오는 통증이 그게 바로 내가 심전생리학에서는 그게 산통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산통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체세포를 녹일 때 오는 통증이 있고 신경선의 피복을 벗겨가지고 신경이 전기선 합선처럼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건 이렇게 전기가 지지는 것 같이 이렇게 따끔따끔 오는 통증이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원인은 세포의 조직이 녹아서 오는 통증과 신경선이 합선돼서 오는 통증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원인 물질은 강산이라는 거예요.
강산이 신경선에 피복을 놓겠냐 체세포를 놓겠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거든요. 그럼 이 맛 속에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어때요?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그 질소가스를 쓸개 담즙이 해독을 해서 혈액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8번은 또 신장과 간이니까 신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혈액 속의 질소 밀도를 높아지지 않게 해줘야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주사 맞는다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한 번 진단 받으면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놓고 결과만 변화가 일어나니까 진단 받으면 죽을 때까지 환자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통풍이 와서 아플 때마다 가도 주사 맞는다고 신장과 간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장과 간은 어떨까요? 가면 갈수록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 가면 갈수록 통풍의 강도는 강해지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안 되면 진통제. 그래서 통풍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 8번하고 환부 쪽에 빼주면 그냥 100명 하면 적어도 95명은 완치되는데 소음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면 100명 하면 95명은 치료되지 않을까? 이걸 무슨 병이라고 강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은 한번 현대의학과 신전 생리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하면 현대의학은 우리 몸이 못하는 걸 약으로 자꾸 대신하려고 방향을 찾아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체세포 개체수만 해도 120조 마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160만 종류, 이걸 하나씩 파헤치려고 하니까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몇십 년을 배워도 못 배울 정도로 방대하지만 그 학문 가지고 병을 치료해라 그러면은 그거 심천 생리학 배우면 열흘만 배워도 고칠 병을 50년, 100년을 배우고도 병을 못 고치는 게 바로 근본 원인을 보는 진단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풍하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혈이 안 나오면 또 빼고 싶어도 못 빼고 빼내고 피부 적용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8번하고 환부하고 사혈을 제대로 이렇게 배워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빼줬다. 나을 가능성 95%안 되면 내 공부 잘못됐다고 할게요. 그 정도로 통풍이나 이 대상포진 같은 건 병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병의 근본 원인을 보는 시각, 생리지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이 없기 때문에 병의 근본 원인을 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그대로 두니까 제가 밤낮 옛날 책에다도 내가 비유법 쓰면 그러잖아요. 건달 자식한테 스스로 돈 버는 방법을 일깨워줘야 돼요. 근데 그 천성은 바뀌지 않고 인성은 그대로 놔두고 용돈 주고 살림하는데 보태 쓰라고 돈 준다고 그 천성이 바뀔까요? 우리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복원해서 할 수 있게끔 그 기능 자체를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내 몸이 망가진 거, 기능이 떨어진 건 그대로 놔두고 그걸 갖다가 몸이 못하는 걸 약으로 자꾸 대신하는 쪽으로만 치료 방법을 찾아가니까 모든 병이 난치병으로 보고 의술이 되게 어려운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TV를 보면은 코로나 아주 막 지겹도록 귀가 따가워요. 근데 심전 생략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갑갑한 사람들. 지금 병원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갖고 병원에 가면 감당을 못하니까 어찌할 줄 모른다. 국민들한테 최소한도 4번, 18번, 32번, 47번 여기만 빼주는 행위 하나 가지고도 병원에 안 가도 될 사람이 70% 이상은 될 겁니다. 이거 빼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사람들이 뭔 생각을 못하냐. 자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걸 죽이거나 항체만 가지고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면역기라고 하는 게 1차 방어, 2차 방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보고하는 건 내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현재 자연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 인간은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통풍이나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있죠. 근데 내 몸의 그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시켜주는 쪽으로 치료에 접근하면 모든 방법이 쉽게 풀어지는데
내 몸이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심천생리학이 온 인류에 이렇게 보급됐다 그러면은 4번, 18번, 32번을 빼줘가지고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코로나 환자 적어도 70%는 병원 안 가고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게 충분히 넘어가요. 현재 사람들은 착각을 뭐에 빠졌냐고 하면 자꾸 항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1차 방어는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방어가 항체고. 그래 가래가 농도가 뻑뻑하고 묽은 건 온도가 결정하고 그 온도는 집적은 산소가 결정하는데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고 그래서 피가 돌면 발급 통풍도 내 인체 중에서 온도가 차온 곳에서 거기서 산도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산소 부족에 온도가 떨어졌고 그러면 가래 농도가 뻑뻑하고 묽은는 온도가 결정하고 그 온도는 산소 포화도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만 운반이 되고 또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피가 돈다는 얘기라. 이 간단한 이치 하나 못하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나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나 뭐가 달라 이치를 보면 하수도 구멍 꽉 막혀서 물 안 내려갈 때 가장 속 시원한 방법 강력한 방법은 찌끄러기 확 빼내면 간단하잖아요. 가래가 뻑뻑해져서 뻑뻑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가래의 표면이 말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이물질이 흡착이 안 돼서 그게 감기가 승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승해진다 그러면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해서 뭐든지 흡착을 점성을 좋게 해서 잘 달라붙게 해주면 그 바이러스의 종류와 별 관계 없습니다. 그 관계 없다는 말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 어때요? 적어도 지금 요즘 50% 70%는 감염되고도 무증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치료를 해서 무증상처럼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간단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무증상 젊은 층들이 위험하다고 자꾸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있지 진단시각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어렵게 풀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러거든요. 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면서 힘들다고 하냐. 쉽게 풀어버리면 되지.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코로나 치료된다고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변해보세요. 가래 농도가 묽어질까요? 가래 농도가 묽어야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먼지든 이물질이든 흡착을 해서 기관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위로 넘겨서 그게 1차 방어가 이거 되는데 백신을 맞는다고 가래 농도가 묽어지겠냐 내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생리지와 우리 몸의 자연계에서 이미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체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 요즘 이렇게 보면 기저질환 노래 부르잖아요. 고지혈증 있는 사람, 빈혈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 천식 있는 사람, 심장질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치명타 입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지혈증,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고혈압,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당뇨,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근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료하냐? 신부전증 치료하냐? 완치하냐? 못해요. 지금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통풍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약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 스스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가 통풍도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딴 사람은 등푸른 생선이나 이걸 먹어도 통풍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통풍 환자들은 등푸른 생선, 쉽게 해서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 증세가 확 악화돼 버려요. 또 술을 먹으면 확 악화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선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통풍이 안 오는데 왜 그 사람만 와요? 왜 그 사람만 와요? 그 사람하고 통풍이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그 약이 신장과 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따지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가 코로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치를 알면 간단하다. 해결책 내가 지난번에 딱 짚어주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을 할 때 그 강산이 배출된 거다. 그 강산해독.
해독을 하든가 세척을 하든가. 그리고 맞을 때 맞기 전에 강산 해독을 하면서 맞아버리면 부작용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렇게 답답한 의술 안 해요. 내가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임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약산해독, 중산해독, 강산해독, 약산해독은 요, 중산해독은 발탄, 강산해독은 인,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적이 초기에는 요산, 약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이때 신장과 간을 치료 못하면 피가 썩은 게 강산이다. 그래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다르고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지고 산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온다. 이건 노래를 불러놨거든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마 신천생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저게 무슨 말인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인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럼 맞을 때 부작용이 없게 해주는 방책 하나만 이렇게 일러줘도 왜 공짜로 주고 돈까지 준다고 해도 안 맞으려고 하면은 그게 부작용이 안 난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을 일러주면 쉽고 그것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를 기준한다고 하면은 웬만한 가정에 부항기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냥 거울 보고 자기가 32번, 4번, 18번 요것만 빼보라고 하세요. 비염 있는 사람은 47번 빼고. 그러고 이제 아 나는 이게 좋아진다. 나는 평소에 콧물도 나오고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었는데 이게 치료가 됐다. 그거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8번 빼라는 얘기거든요. 병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모든 병이 따지고 보면 출발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 40%, 50%, 60%, 70% 떨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병이 깊이 들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신천생리학이 우리나라같이 의료법이 이렇게 엄청 무서운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오면 효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눈으로 보고 접근하는 거와 현대의학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그게 병의 원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결과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예방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요즘같이 통제하고 이러면 집에 있을 적이 아 이참에 좀 4번 18번 32번 4번 18번 얼굴까지 요것만 좀 싹 뺄까 이거 빼라고 해보면 병원 신세 앉을 사람 겸손하게 얘기해도 70% 이상은 자기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 첫째 비결은 뭐냐? 항체가 아니라 가래가 흡착해서 넘기는 기능.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풍이 먹어도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단 맞고 간단하게 뭐 몇 개월 넘어가고 뭐 술 안 먹고 생선 안 먹으면 좀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말하자면 간단한 걸로 따지면 나요. 근데 이제 신천생리학은 그렇잖아요. 내 몸 스스로 하게 하는 거도 약의 강제 기능으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접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내 몸 자체를 정상으로 복원시켜주는 게 바로 생리학이거든요. 현대의학은 몸이 망가진 거, 병든 건 그대로 놔두고 몸이 못하는 걸 자꾸 약과 수술로 하려고 해결을 하니까 반쪽 공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의 완치를 기대한다고 그러면은 생리치라고 하는 말, 현대의학에서는 생리치 진단시각, 진단시각 자체에서 50%가 빠져서 반쪽 진단으로만 진단하고 반쪽 진단으로 치료 방법을 찾으니까 완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를 하라고 그러면 1년 해라, 1년 6개월 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2년까지 한다. 되게 길어 보이죠. 근데 한번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 10년, 20년 먹어도 갈수록 병이 커진 거 생각하면 신천생리학은 이렇게 설명하잖아. 예를 들어 통풍 치료를 했다. 그럼 통풍이 있는 사람이 리마티스 관절도 있을 수 있고 간염도 있을 수 있고 빈혈도 있고 알레르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근데 이거를 내가 신천생리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떤 병이든지 암이면 암 하나, 당뇨면 당뇨 하나, 신부전증이면 신부전증 하나 병을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한장기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 반드시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혈관을 막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피가 썩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나서려고 하면 전체가 다 나서야 돼요. 다만 증세가 약한 게 먼저 호전이 되고 심한 게 나중에 호전이 되고는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만 암이면 암 하나만 고쳐주시오. 당뇨 있으면 당뇨 하나만 고쳐주시오.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거 하나만 고쳐주시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작정하고 한 1년 동안만 내 몸을 자동차 보링하듯이 한번 싹 해서 한 20년 건강하게 산다고 맘먹으면 심전생리학이 얼마나 소중한 의술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지 진단 시각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면 아마 나더러 소설 쓰냐고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저는 장담해요. 어느 누구도 나하고 경쟁하자 소리는 못 할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완치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관리한다는 거지.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낫는 거다. 당뇨 환자는 당뇨약을 안 먹어도 당 수치가 안 올라가야 낫는 거다. 지금 통풍 환자도 주사약 맞을 때는 괜찮아요. 또 안 맞고 생선이나 술을 먹으면 다시 또 악화돼요. 이건 관리지 치료가 아니죠. 현대의학은. 근데 심전생리학은 어때요? 완치가 되면 통풍 환자도 생선을 먹어도 등푸른 생선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통풍 증세가 안 와야 그게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의미 없다.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내 장기, 신장과 간은 아니면 췌장은 계속 기능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가 못하는 걸 현대학은 약으로 자꾸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전생리학은 내 장기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서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제가 감염성 질병을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류가 마비되게 생겼어요. 이거 답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하면 그럴 거예요. 생명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두가 생명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경제를 마비가 좀 희생이 돼도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붙들어 놓으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굶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차라리 병들어 죽는다고 풀자 하죠. 그러면 이거 언제 푸느냐? 이제 모두가 백신 한번 다 맞고 나면 그러고도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끝까지 안 맞고 버티면 어때요? 그 사람들 때문에 통제를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풀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딱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시점 가면 이제 안 끝났어도 끝났다고 하고 오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돼 대처하는 방법 내가 요점 정리해 줄게요. 가장 효과적인 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4번, 18번, 32번 콧물이 많이 나오고 비염이 있다면 47번 요걸 빼주는 게 가장 으뜸이고 근본 치료였다. 8번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 들어오는 거 누구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 이렇게 실수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은 목이 간질간질하든가 어떤 기침이 좀 딱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이때 꿀을 한 숟갈 물을 타지 말고 생꿀을 떠서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꿀의 그 점성으로 흡착을 시켜도 위로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기관지로 들어가야 살죠. 바이러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이 하는 역할을 뭐냐? 가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때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늘 신경 쓰이잖아요.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강산 해독하면 된다고 제가 방향 일러줬죠. 그래서 좀 빨리 끝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요. 모두가 그냥 미리 빼줘버리면 지금 병원에서도 병원은 일상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없을 적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숫자가 차이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병원에 밀려가고 외국 방송들을 보면 병원 밖에서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이런 방법이라도 일러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하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제가 초창기의 책 제목은 자신의 병은 자신의 고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 건강 지키면 자기가 깨우쳐서 스스로 노력해서 건강 스스로 지켜라. 현대의학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이론대로만 미리 예방 사회를 해줘도
지금 병원에 갈 사람들 70% 정도는 병원에 안 가고도 충분히 집에서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한 30%는 병원에서 맡아 하면 이렇게 어렵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백신을 맞으면 그 말지라는 게 약산, 중산, 강산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약산해독제, 중산해독제, 강산해독제 노래 부르면 강산해독제 거시기 그냥 백신 맞으러 가기 전에 아침에 한 숟갈, 점심에 한 숟갈, 저녁 때 한 숟갈 가려서 하루 3일만 먹으면 한 통 가지만 한 10명은 먹을 거래요. 그래도 백신에 맞는 것 그 두려움. 그렇게 하고도 유일하게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가 하면 처음에 주사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기는 산도가 높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요. 그럼 피가 못 들겠죠. 거기는 뻐근하니 통증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3일에서 5일 지난 다음에 사혈증으로 톡톡 찔러갖고 쏙 빼주면 어떨까요? 없어져요. 그 밀도가 높은 거 들어갈 때 거기서는 바로 해독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 같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때요? 저 현미경도 없고 성분검사 뭐가 아무 기계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거를 보지 않고도 다 풀어내냐?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지 공식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법 자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그 생리 공식과 화학 물질 변화의 화학 반응이지 두 가지를 해서 우리 인체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접한 거나 접하지 않은 거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산에서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환자 치료해 본 경험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아질 것 같다. 해보면 거의 틀려본 적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해봤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까요? 저처럼 산속에서 외출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생명의 원리, 생리 이치를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증세만 딱 들으면 아 저게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몸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독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 식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진 독소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은 한 가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게 푸는 게 자꾸 어떤 특정 한 가지 성분, 명약으로 이런 것들 해독제를 풀라고 하니까 그 속 시원하게 해답을 못 풀었거든요. 그 신천생리학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적용을 해도 그 치료 효능은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보다 적어도 100배는 치료 효능이 강력합니다. 완치를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그래도 현대의학은 심폐생리학에다 비교하려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제 말이 좀 지나쳤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면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행동에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의 생리이치, 자연의 율법, 공식을 벗어나서는 뭐든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또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면은 자연의 생리이치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체는 자연의 생리이치로 풀어야 그 정답을 풀을 수 있다. 그걸 눈으로 보이는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질병이 풀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이해가 좀 돼요? 그게 어떤 거든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요즘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참에 이 목 뻘거나 보기 흉하잖아요. 특히 4번, 18번 빼면 거울 보고 이 앞부분을 얼마든지 거울 보고 손수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혈을 빼도 혈관을 막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어혈이 섬유질화되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산도가 높을수록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지고서 단순 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석화된 어혈 이렇게 딱딱하게 굳으면 녹여서 빼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제가 단순 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석화된 어혈 그리고 구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어떤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됐다는 걸 이미 알고 그걸 안다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불려서 빼내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혈이 단단할수록 빼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덜 걸리고 이 차이뿐이지 어혈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책에는 제가 그냥 간단한 말로 설명해요.
내가 지금까지 타혈에서 어혈 끝까지 안 나온 사람 못 봤고 어혈 나오고도 안 좋은 사람 못 봤다.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건 능력 강력합니다. 생명력 제가 보면은 참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치료의 정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데 자연은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1, 2, 3, 4, 5, 6, 7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 몸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치료, 재생 복원이 되는 거고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먹지 않고는 세포 분열을 못해요.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석의 유산균이라고 했고 1순위고 가공하는 게 1차 가공이 1순위겠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이에요. 이게 이제 2순위인데 중간에 녹아 없어져도 세포 분열 안 일어나겠죠. 정상적 혈액이라고 해도 혈관이 막힌 데는 세포 120조 마리아 되는 세포까지 공급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는 완벽한 치료는 나올 수 없어요. 그 세상이 어떤 기적이나 여러분들은 신비를 원하겠지만 제가 공부해보고 그래요. 세상 공짜 없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바늘게 허리에 매서 못 쓴다 하듯이 심전생리학을 잘 이해하면 미리 어렸을 때부터 2, 3, 6, 8번 빼놓고 4번, 18번 하면 감기 오라고 해도 못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감염성 질환들 따지고 보면 저는 엎지러진 물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잖아요. 뭐냐 그동안에 자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그걸 죽이는 쪽으로만 연구가 있기 때문에 항체의 다양성을 국가로 말하면 군대를 자꾸 없애버리고 군대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치료에 접근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동물들 끌어다 먹는 걸 사료에다가 항생제 상시 섞어서 먹이는 거 보고 동물들이 저게 면역 기능이 스스로 떨어진 거냐 인위적으로 말살시킨 거냐 인위적으로 면역 기능 국가로 말하면 군대를 없애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한테 하면 인간도 지금 동물처럼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인체를 바라보고 진단하는 시각 바꿔야 됩니다. 생리치와 화학 반응 이치가 뭔 소린지 여러분들 깊이 있고 한번 되새겨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오늘 좀 지나쳤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답답해요.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35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반가웠습니다.